네,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템빌거의 여신, 아이린의 넥스트 레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식명가 MTNW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주말 쉬고 왔더니 시장도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박스권 횡보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5일선 위에서 여전히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한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박스권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수가 이제 2420선에서 2500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외국인 수급이 지난달에 꾸준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500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주 연준에서 강력하게 금리 인상도 했고, 또 빅테크 기업들 감원 이슈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하다. 그래서 노동지표 1월 노동지표가 굉장히 견조하게 발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지난 FOMC에서 발언을 좀 강경하게 발언을 내놓았는데, 노동시장이 앞으로 주목을 몇 달간 하겠다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고용지표가 좋다 보니까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2월, 3월에 이어서 5월에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다시 한 번 더 제시가 됐고요. 그렇다면은 지수가 지금 자리에서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뭐 박스권 아랫단을 본다면은 2420선까지, 그리고 2500선 강하게 돌파할 만한 시장에 강한 이슈가 재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수급을 쫓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시장에서는 웰스파고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증시가 앞으로 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었는데, 그 이유로 꼽자면은 애플이나 아마존, 알파벳 이 빅테크 삼형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장 마감하고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희비가 좀 엇갈렸지만은 여튼 아마존, 알파벳 등등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8%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일단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반독점 위반 소송 검토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어내는데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좀 무게를 두면서 또 반등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실적이 그렇지만은 또 그 안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단기간 이제 급락했다고 해서 또 급등했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좀 이제 보시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2,500을 돌파할 만한 이제 강한 재료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을 하고 또 이번 연도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IMF에서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은 이제 지수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고요. 지난주 수급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상 1월 유로존 12월 소매 판매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의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CPI 지수에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약간 경제 지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좀 방향성이 좀 엇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돌파할 만한 2,500포인트를 돌파할 만한 재료는 부재하지만 이 중국 시장의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IMF에서 이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들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상방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번 있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오늘의 특징주 알아볼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위메이드 쪽입니다. 개인주들은 어떤 악재나 호재가 있더라도 역시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이 신작 모멘텀인 것 같은데, 미르엠의 글로벌 흥행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 17%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린 흐름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많이 나와줬지만 오히려 눌림목에서 재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재공략하게 된다면 121선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위메이드 맥스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특징주로 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좀 가다가 흐지부지하게 밀어냈다가요. 아주 좀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적어도 한 40%, 30-40% 정도는 수익이 나는 분위기고요. 또 좀 장기지만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나 바닥권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끌고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재료가 붙어주면은 30-40%, 많게는 50% 정도 급등이 단기간 2, 3일 만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위메이드 맥스 눌림목 온다면은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관심권에 두어야 하는 종목이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재료가 붙었을 때 탄력 있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제주은행인데요. 이 종목도 위원님께서 전에 언급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와, 이게 추세가 죽지 않고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상승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10,000원 전후에 제주은행을 여러 차례 이제 보았죠. 그리고 한 8,000원부터 이제 8,000원, 9,000원대부터 10,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제주은행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또 신한투자증권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 관련해서 민간 협의체를 설립을 한다.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이 이제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이고요. 신한금융지주가 지분을 75%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얽혀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재료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이슈가 이제 금리 인상.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이번 연도에 5월 달도 2, 3월에 이어서 5월도 25bp 베이비 스텝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었는데 관련해서는 또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장 급등이 이런 재료로 나오지 않더라도 시장이 밀어냈을 때는 이 신한투자증권 관련해서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한 이슈까지 또 제기되면서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좀 투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긴 한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재료가 있다는 걸 아시고 홀딩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어떨까 해서 이제 특징주로 언급해드렸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차분하게 분할 익절을 하시는 게 맞다 보여지고 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시장이 조금 밀어낸다면은 푸른저축은행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크게 보지 마시고 한 10% 전후 정도 수익 노려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분할 익절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셨고 신규 매수자의 접근에서는 10% 정도 짧게 보고 수익을 내시는 전략으로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마무리 짓고요. AS 본격적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나무기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주셨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슈팅이 나와서 오늘 아침에 또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나무기술은 어떤 전략 수정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나무기술을 드린 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약간 묵혀버렸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오늘 AI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밀어내는 흐름이 보여지다 보니까 개별주 중심으로 몇 종목만 이렇게 탄력이 좀 나와주는 흐름입니다. 다만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의 패스클라우드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주 시간에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동사도 마찬가지 애플페이 관련주로 얽혀서 현대카드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현대카드 카드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라 현대카드와 접목된 이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나무기술이 오늘장 부각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돌파가 나왔을 때는 분할 익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고점에서 한 5% 정도 밀어낸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은 고점 대비 5% 밀었다가도 다시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여튼 나무기술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아침에 딱
한 종목만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나무기술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무기술은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뭐 정치 테마주는 제가 특별히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잘 안 해드리기 때문에 나무기술은 현대카드 관련해서 패스클라우드 플랫폼 공급 판단 이슈 다시 한 번 더 이제 체크하시면서 눌림목에서 또 재공략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고 나무기술은 눌림목에서 다시 재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이 종목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상한가 시도를 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도 뭐 차익 실현 내는 그런 전략일까요, 위원님? 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이제 베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와 주었는데요. 동사도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굉장히 많이 갔다가 밀어냈는데 저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다 갔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정도 조정이 온다면은 그 자리를 또 다시 한 번 더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맞는 모습 보였지만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나무기술과 마찬가지로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원에너지 AS 받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이 거의 80%에 근접을 했고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조정세를 딛고 오늘 다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절대로 단기 이평선을 벗어나는 흐름은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뭐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라는 신호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금 자리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한번 급등 나왔다가 밀어내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리튬 관련주 또한 2차 전지 움직임이 좀 나오고 난 뒤에는 추가적으로 리튬 관련주들 쪽으로 또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원에너지 굉장히 좋게 봤는데 강원에너지가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슈 중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가 강원에너지 그러면 리튬 관련주로만 생각하시는데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또 좋은 흐름을 본다면은 예전에 암모니아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어서 강원에너지가 움직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암모니아 관련주를 왜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사우디 현지에서 암모니아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마덴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마덴사라는 기업에 강원에너지가 납품한 이력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부각이 되었고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 그 안에서 내용을 보니 암모니아 생산 공장에 수관식 보일러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강원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우리 리튬 에너지 관련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안에서 또 본다면 암모니아 관련주로도 한번 부각되어서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튬 관련주 중에서도 한번 탄력이 받는다면은 강원에너지가 좀 더 세게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뭐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가서 암모니아 관련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너지 AS 받아봤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수익을 줬는데도 또 한 번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리튬도 묶여있고 또 암모니아로도 묶여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함은 오늘 이제 가져오신 종목이 암모니아 관련주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맞춰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일전에 추천을 해드리고 바로 가지 못한 종목이기도 해서 혹시나 몰려 계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답답하신 분들 한 번 더 이제 공략하시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해화학이고요. 사실상 남해화학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암모니아 관련 사업에 집중을 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소 관련주로 이제 또 수소 관련해서 미래 청정 에너지 열쇠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수소를 추출 가능한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 암모니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다면은 우리 지난해 9월 5일자로 삼성물산하고 LG화학 그리고 남해화학,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수소 생산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삼성물산하고 이 세 회사가 MOU를 체결을 했는데 해외에서 암모니아를 수입을 해서 수소로 바꾸고 이제 화석연료 그 대체 에너지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삼성물산이 암모니아를 국내에 도입을 하게 되고 남해화학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기술,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맡고 LG화학은 청정수소를 이용해서 NCC 공장에 연료를 활용을 한다는 계획인데 암모니아 매출액이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소수 관련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작년에 해주는 흐름이 보여졌고 그리고 이제 본다면은 암모니아 쪽 매출액이 굉장히, 전전에 대비해서 전에, 상반기 매출만 보더라도 한 18%대 증가를 했고요. 근데 4분기까지 매출을 본다면은 거의 20% 이상 이제 암모니아 쪽 매출이 증가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을 본다면은 LG화학이 연간 수소 생산량 계획이 5만 톤인데,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암모니아의 필요량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5만 톤에다가 우리가 5.6배를 곱하게 되면은 28만 톤입니다. 28만 톤 그러면 굉장히 엄청 큰 양이죠. 그래서 남해화학에서 LG화학으로 만약에 단독 공급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연간 28만 톤의 암모니아 매출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해화학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22년도와 23년도 암모니아 가격을 이제 한번 본다면은 사실은 암모니아 가격이 청정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엄청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또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수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암모니아 가격이 우리가 예상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해화학은 10,000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스윙 전략으로 좀 보시고요. 또 꾸준히 내용을 이제 앞서서 강하게 말씀드린 만큼 길게 말씀드린 만큼 이제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선에서 차분하게 모아간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현재 54,000톤 암모니아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도 보유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5,000톤 한 50% 정도 되죠. 추가 증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해화학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9,400원, 목표가는 1차 11,5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남해화학이었습니다. 암모니아 관련주고요. 위원님께서 딱 이 종목 들고 오시니까 갑자기 이 주가가 확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0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고 하셨으니까 9,400원에서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 9,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아이린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